왜 아직도 바삭바삭해? 도대체 어떻게 만들었지? 이 치킨은 이해할 수가 없어. 여기 미국의 작은 중학교에서는 급식으로 한국 치킨이 나왔다는 소식에 모두들 깜짝 놀라고 있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의 사연은 미국 작은 시골 학교 그린우드 미들스쿨 학생 에밀리의 사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에밀리 존슨이라고 해요. 그린우드 미들스쿨 학생회 대표를 맡고 있어요. 저는 이곳에서 자랐고 초등학교 때부터 이 학교에 다니면서 학교와 마을의 모든 사람들을 가족처럼 생각하게 되었죠. 그래서 우리 학교가 더 나은 곳이 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제게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제가 학생회 대표로 선출된 이후 가장 중요한 목표 중 하나는 급식 개선이었어요. 그린우드 미들스쿨의 급식은 오랫동안 학생들에게 만족스럽지 못했거든요. 식사는 간단하고 메뉴는 일관성이 없으며 때로는 식판에 담긴 음식이 불쾌감을 주기도 했어요. 피자가 나올 때는 딱딱한 빵 위에 최소한의 치즈와 페퍼로니만 올려져 있었고 스파게티는 맛이 형편없었어요. 그래서인지 학생들은 집에서 도시락을 가져오거나 매점에서 간식을 사는 것으로 해결하려 했지만 이마저도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었어요. 매주 화요일 급식 메뉴는 미트볼 스파게티였습니다. 하지만 정작 미트볼은 몇 개 안 되고 스파게티는 무미건조했으며 소스는 너무 짜거나 너무 싱거웠어요. 이와 유사하게 수요일의 피자 급식도 역시 기대에 미치지 못한 거예요. 딱딱한 빵 위에 최소한의 치즈와 페퍼로니만이 얹혀져 있었어요. 급식실의 식탁과 의자도 오래되어 삐걱거렸고 곳곳에 낡은 흔적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회와 함께 급식 개선 캠페인을 시작했어요. 우리는 학생들과 교직원들의 피드백을 수집하고 이사회에 우리의 의견을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친구들과 같이 인터넷에서 한국의 학교 급식을 다룬 영상을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저희는 처음에는 단순히 다른 나라의 학교 급식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궁금했을 뿐이었어요. 그러나 영상이 재생되면서 저희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영상에는 한국의 중학교 급식실이 나왔는데 학생들은 질서 있게 줄을 서서 다양한 음식을 선택하고 있었어요. 한국의 학교 급식은 그린우드 미들스쿨에 비하면 완전히 다른 수준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점심시간이 되자 깔끔하고 넓은 급식실로 들어갔어요. 급식실은 밝은 조명과 세련된 인테리어가 눈에 띄었죠. 각 테이블은 깨끗하고 잘 정돈되어 있었으며 학생들이 줄을 서서 급식을 받는 모습이 나왔어요. 급식실의 한쪽에는 여러 종류의 음식이 놓여 있었어요. 첫 번째로 학생들은 따끈한 쌀밥을 식판에 담았어요. 한국의 쌀밥은 보통 부드럽고 은은한 향이 나며 완벽한 밸런스를 유지하고 있었어요. 밥은 급식의 기본이자 가장 중요한 요소로 다른 음식들과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다음으로 학생들은 뜨거운 국을 선택했습니다. 한국 학교 급식에는 다양한 국이 있었는데 미역국, 된장국 또는 김치찌개 등이 있었어요. 국은 진한 맛과 풍부한 재료로 만들어져 따뜻하고 풍부한 향이 가득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 학생들은 다양한 반찬을 골라 식판에 담았어요. 고기, 생선, 채소 등으로 푸짐했어요. 일반적으로 인기 있는 반찬으로는 불고기, 닭강정, 제육볶음 등이 있었어요. 채소 반찬도 다채로웠어요. 학생들은 다양한 나물 반찬을 선택할 수 있었어요. 마지막으로 학생들은 디저트와 과일을 선택할 수 있는데 다양한 제철 과일들은 학생들에게 건강한 단맛을 제공하며 식사를 마무리하기에 완벽한 선택인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이 영상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한국 학교에서는 급식이 단순히 식사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사회성과 예절을 배울 수 있는 중요한 시간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거예요. 학생들은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고 자신이 받은 음식의 양을 조절하며 식사 후에는 스스로 식탁을 정리하는 등 책임감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험을 통해 급식이 단순한 식량 공급이 아니라 교육과 공동체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저와 학생회는 한국 학교 급식의 장점을 학교 이사회와 교직원들에게 공유하고
더 건강하고 맛있는 급식을 제공하기 위한 방안을 제안했어요. 선생님을 비롯한 교직원들도 이 영상을 보고 이렇게 한국 학생들의 한 끼 식사에 영양사와 급식 직원들의 많은 노력과 정성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나자 감동을 받았고 좀 더 나은 음식을 원하기 시작했는데요. 그린우드 미들스쿨이 급식 개선을 위한 노력을 이어가던 어느 날 저의 학교의 급식 메뉴에 새로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최근 미국의 공립학교에서 한국식 치킨, 특히 BBQ 치킨이라고 알려진 메뉴가 급식 메뉴에 포함되기 시작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미국 동부 뉴저지주 올드타판 지역 중학교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학생들이 먹고 싶은 메뉴를 투표의 스페셜밀 데이를 진행하는데 한국 BBQ 치킨이 단연 인기입니다. 아이들 먹거리에 더욱 까다로운 기준을 적용하고 있는 미국이기에 학교 급식 메뉴로 BBQ가 선택됐다는 것은 맛과 품질 모두 인정받았다는 거예요. 미국 치킨은 주로 두껍고 바삭한 튀김옷이 특징인데요. 간단한 소금과 후추로 간을 하거나 때로는 허니 머스터드나 바비큐 소스를 곁들이는 경우가 많아요. 이러한 치킨은 맛이 단순하고 튀김 자체의 바삭한 식감만이 강조됩니다. 급식에서 제공되는 미국 치킨은 주로 닭다리, 날개 혹은 너겟 형태로 제공되며 소스는 따로 제공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오래되어 말라 비틀어진 냉동 상태라서 영양사도 없이 늘 해동해서 급식으로 나가다 보니 제대로 요리가 되었는지도 몰라요. 반면에 한국 치킨은 양념치킨과 간장치킨이 대표적인데요. 매콤하면서도 달콤한 소스가 치킨에 고루 발라져 있어 맛의 깊이와 풍미가 돋보였는데요. 간장치킨은 간장과 마늘, 생강 등의 향신료가 조화를 이루며 짭짤하면서도 부드러운 맛을 내는 것이 특징입니다. 한국 치킨은 대부분 한 입 크기로 잘라져 있어 학생들이 쉽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또한 소스가 치킨에 직접 코팅되어 있어 식사 중에 추가로 소스를 곁들일 필요가 없었습니다. 학생들은 미국 치킨과 한국 치킨의 이러한 차이에 대해 다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치킨 급식 진짜 기대돼요. 제가 인터넷에서 봤던 그 치킨이에요. 치킨이 생각보다 맵지 않고 얼마나 바삭바삭한지 냄새도 너무 좋아요. 미국 치킨은 대부분 미리 튀겨놨다가 온열 기능에 있는 진열대에 보관했다가 판매하는데 미국 치킨은 시간이 지나면 눅눅하고 축축해지는 반면 한국 치킨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도 바삭하고 속은 촉촉합니다. 똑같은 닭을 사용하는데도 이렇게 큰 차이가 있다니 참 희한한 일이죠. 학교 급식에 한국 치킨이 도입되면서 그린우드 미들스쿨의 학생들은 기대감에 부풀었습니다. 그들은 종종 학교에서 제공되는 음식이 단조롭고 재미가 없다고 느꼈는데 한국 치킨은 신선한 변화를 가져와 줄 것을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드디어 급식실에서 치킨이 나오는 날 학생들이 줄을 서서 치킨을 받으며 환호하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급식 메뉴에 한국 치킨이 포함된 것은 단순히 새로운 맛을 제공하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의 다양성과 세계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측면도 있었어요. 미국의 학교 급식에 다양한 문화의 음식이 포함됨으로써 학생들은 다른 문화에 대한 호기심을 갖고 세계 각국의 음식을 즐기는 경험을 할 수 있었어요. 저와 친구들도 한국 치킨이 급식에 포함된 것을 크게 반겼어요. 저희는 한국 급식 영상을 보며 그곳의 다양한 음식을 보고 감탄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직접 한국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그린우드 미들스쿨의 급식 개선 노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고 학교에서는 앞으로도 다양한 음식을 통해 학생들에게 즐거운 급식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약속했어요. 그린우드 미들스쿨에서 한국식 치킨이 급식 메뉴로 도입되자 학생들은 자연스럽게 미국 치킨과 한국 치킨의 차이에 대해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이는 학생들에게 다른 문화의 음식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켰고 급식 시간이 더 즐겁고 기대되는 시간이 되었어요. 해외에 한국 치킨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면서 이를 소재로 한 다양한 콘텐츠도 등장했습니다. 고추장에 익숙하지 않은 외국인들이 한국 치킨에 대해 가장 궁금해하는 것은 바로 한국식 양념치킨 레시피라고 하네요.
이를 자세히 소개한 유튜브 콘텐츠는 조회수 1100만 회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유튜브에 한국 요리를 소개하는 유튜버 망치가 몇 년 전에 소개했었던 바삭한 한국 치킨 레시피 영상은 누적 조회수가 1100만 회 이상이라고 합니다. 요리 유튜버 랭킹으로 전 세계 5위 안으로 손꼽히는 조슈아 와이즈먼은 구독자만 약 900만 명을 가진 유튜버로 세계의 닭튀김 요리 중 1등은 뭘까? 라는 주제로 영상을 제작했는데요. SNS를 통하여 미리 사전 투표를 진행하였습니다. 12개 국가가 나란히 후보에 올랐는데요. 한국을 비롯하여 미국, 일본, 오스트리아, 타이완, 말레이시아, 도미니카 공화국, 인디아, 태국, 이탈리아, 브라질, 온두라스 등 쟁쟁한 후보가 올랐죠. 사전 투표로 1번부터 4번 시드가 결정되었습니다. 한국은 1라운드에 태국을 물리치고 올라온 인도와 대결을 펼쳤는데요. 한국의 양념치킨은 엄마 찾게 되는 맛, 양념이 묻었는데도 바삭함. 이거보다 맛있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음, 퍼펙션 등 심사위원의 극찬을 받으며 3대0 만장일치로 준결승에 올랐습니다. 준결승 상대는 돌풍의 온두라스와 맞붙었지만 결과는 3대0 만장일치. 결승전은 한일전이었습니다. 한국의 양념치킨과 일본의 가라아케가 맞붙었는데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심사위원들은 감탄의 환호성을 질렀습니다. 아니, 양념치킨은 아직도 바삭해. 역시 만장일치로 전승 우승을 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치킨 대결은 과거에도 미국 치킨 전문점 KFC의 마케팅 일환으로 한국과 일본이 양념 배틀전을 펼쳤습니다. 한국식 양념치킨 소스와 일본식 우마타레, 유자간장 맛 소스를 바른 닭, 날개 2종을 출시하고 이 중에서 어떤 양념이 맛있는지 소비자에게 묻는 방식이었죠. 투표는 SNS를 통해 이뤄졌는데요. 최종 승자는 65%의 지지를 받은 한국식 양념치킨이었습니다. 미국 저명한 미디어 경제 잡지인 포브스도 한국식 치킨 맛을 내는 비결을 다뤘습니다. 한국 치킨을 바삭하게 만드는 비결은 닭을 2번 튀기는 것이라고 설명했어요. 또한 튀김옷에 소스를 입히는 한국 양념치킨은 맛의 차별화를 만든다고 보도했습니다. 포브스 기자 게리 스턴은 한국식 치킨 프랜차이즈에 대한 인기가 미국 치킨 전문점 KFC를 위협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치킨은 세계 곳곳에서 대결을 각 나라의 대표 치킨 대전에서 승리하고 있습니다. 한국 대표 브랜드인 BBQ 치킨은 일찌감치 해외 진출을 시작했는데요. 미국뿐만 아니라 영국, 런던 한 고등학교 학생들에게도 폭발적인 인기를 얻은 바 있습니다. 2022년에 전교생 3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BBQ 치킨 파티에서 당시 K치킨을 처음 먹어본 현지 학생들은 먹어봤던 치킨 중 최고, 좋은 형용사 다 붙어도 되는 맛. 제가 죽으면 천국 대신 이 치킨이 만들어진 곳으로 보내주세요. 베스트 오브 베스트가 거짓말이 아니었다 등 뜨거운 반응을 보였습니다. 또한 미국 푸드 전문 매거진 테이스트 오브 홈의 최고의 프라이드 치킨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테이스트 오브 홈은 1993년 발간된 음식 전문 매체로 구독자 수는 190만 명, 월 평균 웹사이트 방문객은 2천만 명 수준으로 잘 알려진 매체입니다. 이 매체는 미국 전역의 치킨 패스트푸드 레스토랑 7곳을 찾아 프라이드 치킨을 시식한 끝에 BBQ를 최고의 치킨으로 꼽았습니다. 또 최고의 윙 제품에서도 10개의 유명 치킨 브랜드 중 BBQ를 1등으로 꼽았던 거예요. BBQ 측은 다수의 글로벌 치킨 프랜차이즈를 제치고 미국 현지에서 1등을 차지해 의미가 깊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BBQ는 미국, 코스타리카, 필리핀 등 57개국에서 700여 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BBQ 사랑은 2000년대 후반 시작된 K한류가 큰 몫을 했습니다. K-팝으로 10년 넘게 글로벌 경쟁력을 키워온 한류는 이후 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드라마로 크게 성장했고 최근 음식 문화까지 확산되고 있습니다. 음식을 통한 한류 붐은 더욱 업그레이드 되었습니다. 이전까지 문화 콘텐츠를 통해
세계인들의 눈과 귀를 만족시켰다면 이제는 미각, 촉각, 후각 등 오감을 자극하는 먹는 즐거움으로 강한 공감대를 형성하게 된 거예요. 문화 콘텐츠는 유행의 시기가 짧고 단발성으로 그칠 수 있는 반면 음식은 직접 체험하고 오감을 자극하기 때문에 문화적 전파와 흡수력이 높고 소비를 촉진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러한 식문화 전파가 제2, 제3의 K컬처 붐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TV 감동 스토리였습니다.